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 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 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배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수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6년 5개월 만에 뉴커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한국행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지난주부터 지금 뉴오프닝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면세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로 2거래일 만에 무려 18.4%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8월 달에는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요. 전문가님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로 지금 18.4%라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QR코드를 찍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오를 만한 종목 또 빠르게 오를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도 따로 공략하고 계시는데요. DTNCRO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수익 실현해서 11.5%라는 수익 보여줬고요. 또 2차 전지주 LNF로도 7월 달에 2거래일 만에 무려 7.5%라는 수익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초전도체 이슈로 같이 강세를 보여줬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지금 4.7%라는 수익 보여줬고요. 7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전문가님 이구산업으로 재공략했습니다. 6월 달에도 3거래일 만에 6%라는 수익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면서요. 지금 6월 달부터 7월 달뿐만 아니라 8월 달에도 전문가님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지금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두 종목도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8월 달에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이슈는요. 바로 HBM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인간의 뇌처럼 진화하는 반도체 중에서도 HBM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챗 GPT로 AI 시대가 열리며 필수품으로 떠오른 HBM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HBM 관련주의 향방에 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내일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요. 장 전에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또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입장이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은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50분이 지나면 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 16일 수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힘든 시장인데 이럴수록 저와 함께 힘든 시장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2시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2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는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면요.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61% 하락하며 2,530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4% 지금 하락하며 882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소매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우려가 지속되면서 나스닥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만 봤을 때는 연착륙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중국 경기 우려 지속뿐만 아니라 피치에서 미국 은행 신용 등급 강등의 가능성을 또 경고를 한번 했었고요. 카시라리 연은 총재가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여파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금일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폭을 더 키워가면서 초전도체 쪽의 쏠림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거든요. 포모랠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K99가 수정 논문 공개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왔어요.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선 관련 테마라든지 제가 언급드렸던 초전도체 관련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온 종목들까지도 5월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고 살짝 누르는 경향이 오후 들어서 보였습니다. 지금 하락폭을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보니까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엔비디아 투자 의견 상향,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관련해서 훈풍을 타고 $500를 제시를 하면서 최근
빅테크 애들 흐름이 다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 종목들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HBM,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금일도 이런 시장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종목들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이번 주까지도 그 상승 흐름을 개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핫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 정도로 양 시장 모두 하락폭이 좀 키우고 있고요. 대부분 일부 섹터 외에는 대부분 섹터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종목만 안 가지. 특히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반기 보고서가 한정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종목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들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었었는데 보유하고 계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오늘 큰 폭의 하락하는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오르고 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만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뭐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모멘텀이 없는 국면이다 보니까요. 변동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받아가 보셔서 8월 달에도 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같이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수익을 참 쉽게 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힘을 좀 빌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그런 종목들의 지금 수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면세 관련주로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입니다. 무려 2거래일 만에요. 18.4%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따로 공략했던 DTNCRO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11.5%라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8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문가님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네. 자리에서 종가 베팅 때 국내 면세 관련 테마이고 하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짧게 볼 건 아니었어요. 오. 저는 길게 짧게는 한 2, 3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이제 들고 일어설 때가 됐다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알려드리고 난 다음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시초가 장 전에 시초가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사인 드렸는데 저희가 이때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초가에 한 18%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정리한 후에 눌렀다가 금일까지 5,600원, 저희 진입가 대비해서 한 36% 이상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전혀 여기서 뛸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뛸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분명히 여기 저항대만 뚫어지면 위에 간다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갑작스럽게 6년 5개월 만이죠. 사드 이후로 중국의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는 뉴스가 장 마감 이후로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를 제가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시간의 상한가길래 시간의 상한가 지금 알아올려서 다음날 갭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주부터 글로벌 텍스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화장품, 면세, 항공 모두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 봐지고 제가 여기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가 뛸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시청자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를 통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 나오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차츰차츰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뉴스만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충분히 한 6천 원, 7천 원 부근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갈 줄 알았으면 제가 월요일에 털지 않고 오늘 매도를 했겠지만 저는 짧게 보고 한번 눌릴 때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진입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선 이하로 한번 눌러주면 4,500원 이하로 눌러주면 한 번 더 진입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좋은 종목은 다시 진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알면서도 저도 당하는 입장이라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주춤해서 제가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인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바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항상 알려드리는 종목이 이렇게 바로 급등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장중에서도 제가 오늘 시초가에 제가 뷰노라는 종목을 한번 진입 한번 해보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시초가에 바로 급등이 나와서 대부분 진입을 못 하셨고요. 장중간에 오늘 초돈저트 섹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구리나 낙 관련해서 PJ 메탈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진입 사인 드려서 짧게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3% 5% 수익을 제가 여기서 안내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오늘은 이 글로벌 텍스 프리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6년 5개월 만에 유커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입니다.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오시자마자 그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거래일 만에 지금 18.4%라는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들, 공략주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지금 라이브 방송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요.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핫했던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요. 지금 모멘텀이 없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도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주들 오전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챗 GPT로 인해서 AI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필수품으로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의 앞으로 하반기 전망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지었습니다. 네, 초록불이 조금 애매한 이유가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예상이 좀 힘들다 보니까 23일까지 한정으로 짧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이 핫 이슈를 오늘 핫 이슈가 사실 초돈조테라든지 뭐 핵융합 이런 관련 이슈인데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미 핫 이슈로 다 가지고 왔던 테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뜨거운 이 감자, 이 HBM이 사실 이번에 뜨거운 건 아닙니다. 올 초부터 사실 굉장히 뜨거웠어요. HBM은 AI 상용화에 따라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HBM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D램이나 일본 메모리 대비해서 가격만 3배 정도 비쌌고 굳이 이렇게 데이터 처리량이 많고 빠른 속도가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는 HBM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이죠. AI가 정말 뜨거운 감도로 부각되면서 빅테크 간의 AI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고요. 따라서 HBM 수요 증가가 요인이 되면서 골드만삭스도 AI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엔비디아 가격이 $500를 갈 것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 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 거의 한 3, 4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국내에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 5배 이상 이미 상승이 나왔어요.
이미 고점에서 제가 초록불을 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만 제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섣부르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제가 이 뜨거운 감자 HBM 가지고 온 이유가 이미 오늘 핫 이슈 다른 종목이 워낙 뜨거웠다 보니까 23일 한쪽으로 가지고 온 점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요. 최신 4세대 제품 HBM3 비중이 내년까지 60% 늘어날 거고요. HBM 시장 자체가 연 4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은 계속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만큼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올 거고요. 저희는 쉬어가는 타이밍에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서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 놓치게 되더라도 아래에서 받쳐놓고 대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가장 큰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요즘 삼성전자랑 상승분을 달리다가 최근 좀 지지부진했고요. 한미반도체가 MSCI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최근에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미 7월 달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1월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분이 나온 만큼 여기서 제가 굳이 잡으라는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위에서 보면 여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 박스권 흐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여기 5만 원권에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전고점을 뚫게 되면 위에 다시 한번 열려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상승분을 그래도 조금은 뱉어내는 수준, 적어도 4만 5천 원 깨지고 한 3만 5천 원 부근 지지 나올 때 이 정도 부근에서 분할로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굳이 모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예요. 최근에 증권가 쪽에서 목표가를 높였죠. 한 2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높였고요. 예전에 목표가가 11만 원대였습니다. 11만 원대를 가뿐하게 돌파하고 최근에 목표가를 높였는데 HBM 쪽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때 TC 본딩 장비라든지 레이저 장비라든지 부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적층해서 레이저라든지 열로 압축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HBM 관련 장비주 종목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진입을 좀 해볼 만했던 것 같습니다. 3, 4, 5월 달까지만은 하더라도 진입을 좀 해볼 만했었는데 7월 달부터 너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눌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진입하기가 살짝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신고점 영역에서는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다 보니까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신용잔고라고 하잖아요. 20조를 돌파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항상 이제 올 3월 달도 그렇고 신용잔고가 20조 이상 돌파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큰 폭의 하락이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트리거가 될 아직 시장에 악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악재가 중국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23일 이 실적이 컨센서스만큼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좋은 실적은 선반영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따라가기는 힘들다. 목표가가 2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한 16만 원 정도 부근에서 올라갈 폭하고 내려갈 폭 여기가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내려가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인데 굳이 모험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나마 HBM 관련 테마 중에서 만약에 한 종목을 꼽는다면 저는 PSK 홀딩스가 그나마 자리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추세선 하단 부분에 최근에 이렇게 터치를 좀 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건 맞지만 한 2배 정도밖에 아직 안 올랐거든요. 4, 5배 올라간 종목도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나마 많이 큰 폭의 낙하를 보인 만큼 여기 지지를 좀 보인다면 27,000원 부근 손절을 여기 최근 저점인 한 24,000원대 부근 잡고 27,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짧게
매수를 해볼 만하다. 언제까지? 다음 주 23일까지. 물론 전고점 돌파는 분명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전고점 돌파까지 보는 게 아니라 22만 7천 원 부근, 이 부근에서 잡아서 짧게 한 5에서 10% 정도만 먹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벨트를 요즘에는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테마성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벨트를 최대한 짧게 잡고 HBM 관련 테마를 한 종목 정도 짧게 한번 진입해 보겠다 하시면 1순위로 PSK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진짜 HBM 관련주들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지금 관련주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전문가님이 탑픽 종목으로 지금 선택하신 종목은 PSK 홀딩스인데요.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요. 전문가님 HBM이 인공지능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면요. 네. 인공지능 섹터도 저는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가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네카오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네이버가 상반기 영업이익 룰로는 지금 승리를 잡았지만 지금 주가 측면에서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압수수색 리스크가 지금 수면 위로 또 드러났죠. 또 다음 주 24일에는 또 따끈따끈하게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 X 공개가 있고요. 또 카카오는 10월 달에 코 GPT 2.0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HBM 또 관련해서 인공지능 섹터는 하반기에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섹터를 예전에 제가 한번 핫 이슈로 가지고 왔을 맞아요. 때 네. 큰 폭으로 이 AI가 굉장히 크다면 여기 축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챗 GPT 여기서 연관돼서 로봇 네. 계속 뻗어 나가거든요, 이제 줄기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챗 GPT 관련해서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카오라고 하는데 네. 물론 그 중소형주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솔트록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지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네이버랑 카카오만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한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대장은 그래도 네이버다. 왜냐면 하이퍼 X가 조만간에 공개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퍼가 나오잖아요. 네. 소문에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좋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이퍼엑스가 공개가 됐을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을 고스란히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기대치를 이만큼 높여놨거든요. 왜? 저도 핫 이슈에 그 네이버 하이퍼링크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오면서 저 또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데 만약 뚜껑을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는 약하네. 기존에 구글 바드라든지 MS 대비해서 그나마 한글화는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특점을 느끼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어렵다. 아직까지도 AI나 챗GPT가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사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AI가 굉장히 거의 한 작년 연말, 올 초부터 뜨거웠다고 하지만 실생활로 녹아들기까지는 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냐. 초전주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내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AI는 지금 너무 멀다. 그래서 네이버를 저는 그래도 카카오와 네이버와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를 1순위로 꼽고 있지만 24일 이후로는 뉴스에 팔아라. 세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23일, 24일까지이네요. 네. 지금 HBM 관련해서는요, 전문가님이 23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전까지 좀 유효하게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초록불을 줬고요. 23일까지는 딱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 네카오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네이버를 지금 살펴주셨는데요. 24일에 공개되는 하이퍼클로바 X 출시 전까지 또 유효하게 바라보자라는 또 덧붙여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오늘 또 전문가님이 공략주 2종목 챙겨 오셨으니까 이 2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힌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이슈와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HBM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 종목으로 오늘 오. 부스터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패키징 소재 본딩 와이어랑 솔더볼을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작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꽤 강했어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우스갯소리로 13,000원 오면 그냥 눈 감고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고요. PCB 시장 고성장, 솔더볼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본딩 와이어는 1위, 솔더볼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중요한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 포함해서요. MS나 구글, 미국의 빅7 애들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은 좀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저조해서 최근에 주가를 좀 눌리고 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본 궤도에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 최적의 소재로 평가로 받고 있는 이 솔더블 관련 테마다 보니까 저는 오늘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이번 주 지수가 조금 눌러져서 13,000원대를 내려온다면 분할로 진입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길 좀 권해드리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제가 바로 오픈해드릴게요. MK전자고요. 제가 3월, 4월 달에도 이때 13,000원, 13,000원대 오면 그냥 눈 감고 잡자. 근데 13,000원 이하로 정말 이때 이후로는 주지 않았어요. 이때도 그냥 13,000원 부근까지 왔었고요. 이때도 13,000원 내려올라다가 말았는데 오늘 14,000원대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14,000원 이하부터 13,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한 번에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13,000원 이하, 14,000원 이하에서 13,000원 요 부근에 분할로 좀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여기가 1차 저항, 여기가 2차 저항대인데 16,000원을 1차, 17,000원을 2차 목표가로 두고 돌파가 나온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눌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쭉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이 부분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14,000원부터 13,000원 여기 지지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주시고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을 겁니다. 12,800원 부근 이 선 깨지면 바로 손절할 거예요. 그만큼 손절가 짧게 잡고 물론 이제 상승 중일 때는 좀 길게 보셔도 유효하다 보니까 MK전자 바로 잡지는 마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내일 우리 목요일 금요일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14,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진입을 해주세요. 물론 오늘 제가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타임 쉬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바로 진입보다는 14,000원 이하 분할 매수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주가 살펴보면요. 지금 13,840원대입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부스터 종목은요. 시원하게 종목명까지 지금 공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MK전자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사업 등 산업의 미래 핵심 사업을 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전문가님이 매수 타점은요. 지금 13,000원대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800원 또 전문가님이 2만 원 돌파도 손쉽게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또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일은 보통 실적 어닝 시즌 이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헷갈리시는 분은 좀 헷갈려 하시는 이 파생 상품 거래 손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악재일까?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뉴스들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뉴스가 나오면 겁을 먹고 파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보통 주식에서는 CBBW,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한마디로 부채죠. 회사에서 돈을 빌리게 돼요. 근데 향후 그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주식 매수 권리가 붙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상의 장부 손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회계상의 장부 손실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글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기 보고서라든지 감사 보고서 꼼꼼하게 안 읽어보시는 분이 솔직히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나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아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 뉴스만 보더라도 시간이 없고 개인 이제 뭐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면 이걸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업에서 이렇게 CB, 선화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BW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당연히 이제 돈을 빌리는 이유가 운영 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뭐 타법인 회사 지분 인수를 한다거나 공장을 증성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자금을 확보를 해요. 그리고 그 주식, 전환 옵션에 따라서 향후 주식으로 상환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억 원을 빌렸어요, CB를. 그러면 주가가 한 주에 10,000원이면 이걸 나중에 빌린 이 자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 금액을 주식으로 상환해서 받아가는 경우 전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으면 파생 상품 손실이 됩니다. 한마디로 10,000원에 빌린 거예요. 10,000원에. 이 주식 처음에 이제 빌릴 때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CB가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리픽싱이라는 걸 합니다. 어디까지? 한 70%까지 깎아줘요. 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100만 주다. 근데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30%, 7,000원까지 떨어져서 가액을 7,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30만 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할 때 이 7,000원의 가격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호재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1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7,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게 되면 당연히 돈을 빌려준 이 CB 사채업자들은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파생 상품 손실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돈이 나간 건 아닙니다. 뭐 크게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존의 낮은 가격에 갖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이 전환 가격이 낮으면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인데 전환 가격이 7,000원이면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환 가격이 주가보다 높으면 당연히 파생 상품 이익이 발생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피로틱스 184억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T로보틱스 316억 규모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그럼 이 뉴스만 들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T로보틱스가 316억 손실이래. 이 파생 상품을 모르는 분들은 이 316원이 손실이래. 이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먹고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했다. 316억이다. 이런 글을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잘. 전환 가격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인식이 되었다. 여기 보면 평가에 따른 손실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 회사에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리픽싱을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주가를. 지금 10,000원대 있는 주가가 30,0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파생 상품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척공을 행사 여기 보시면 6,300원짜리예요. T로보틱스입니다. 6,300원짜리 전환 청구권 행사가 6월 달에 7월 7일이면 이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6,300원짜리를 지금 한 2만 원대만 팔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득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득만큼 이렇게 파생상품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도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시비를 발행한 채권자도 당연히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주가가 올라갈 걸 믿고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 손실이 꼭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거고요. 전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높으면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평가 손실이고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평가 이익인데 당연히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낮으면 이 평가 이익이 당연히 호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내가 만약에 이제 10,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8,000원이에요. 손실이잖아요. 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호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당연히 이 손실이라고 해서 악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가격 차이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이 차이를 손익계산서에 기록해서 회계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뜬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닝 시전에 이런 뉴스가 뜬다고 해서 절대 악재가 아니니까 내가 겁먹어서 파실 필요는 없다. 대신 꼼꼼하게 따져는 봐야 돼요. 전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전환사채 물량이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 물량이 많이 있는지 이 부분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유출이 없으므로 회계상으로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리고 주가 급등 나오는 종목이 보통 이런 공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이 평가 손실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 시비가 발행된 종목들이 보통 이런 뉴스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평가 손실이 악재가 아니라고 해도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시비 물량을 이렇게 털어낸 종목을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 대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공포에 파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오늘 교육을 해드린 거지 이런 뉴스가 뜬 종목을 매수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강의는요. 지금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왔습니다. 악재까지는 아니지만요.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이런 공시들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와요. 또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은 저희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이제 8분까지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바로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뭘까요? 종가 베팅 종목은 금일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애정이 깊은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눈여겨봤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진입을 좀 망설였었던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 좀 시작했고 살짝 더 눌려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고객사 신제품 이 폴디즌 줌의 탑재와 전면 카메라 모듈 스펙 변화에 따라서 장비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장비가 수요가 전망이 되고 회사는 캐파를 늘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을 항상 가지고 오지만 항상 주가가 마음도 먹은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 전용 카메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자회사 이 큐비콘의 이 기여 증가세까지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전방 산업을 좀 다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회사 통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장용 카메라까지도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이라 너무 문어발식으로 벌려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내실이 하나씩 다 있는 기업이고 하나씩 다 내실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주가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가올 XR이라든지 AR 이런 기기 관련 테마,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도 묶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솔직히 1등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도주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소유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주도주 종목이 항상 계속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주도주, 대장주가 너무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는 2등주, 3등주도 언제든 대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뭐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쉬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만한 종목을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가 올해 3월 달 이렇게 저점 1월, 2월 달에는 이렇게 찍고 쭉 밀렸어요. 이렇게 저점 찍고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2만 원대 자리가 이 추세선 하단이에요. 매력적인 자리죠. 근데 이 매력적인 자리에서 덜컥 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 부근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포착했던 금액이 2만 원대인데 2만 원에서 19,500원 사이. 솔직히 진입은 19,5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받는 걸 보고 진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섣부르게 진입하는 것보다는 19,500원을 그래도 지지를 좀 해준다. 지수라든지 종목이 지지를 좀 해주면 19,500원 지지 받는 거 보고 살짝 올라갈 때 2만 원에서 19,500원 사이에 매수를 하고 싶고요. 누가 봐도 저항대는 여기잖아요. 22,000원에서 22,500원. 여기 저항대만 뚫어준다면 신고가 영역입니다. 위는 없어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오려면 일단 실적 어닝 시즌은 끝났어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했다 보니까 실적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3분기 실적까지 3개월이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손가락 빨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3분기 실적 넘어서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 적어도 4분기 실적,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분기 또는 반기를 노리고 진입을 하는 종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이 아닙니다. 분기나 반기를 노리고 길게 긴 호흡으로 진입을 해야 될 종목이라 성격이 급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상세한 전략을 좀 알려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여기 돌파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을 거다. 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성격상 한두 달 이렇게 끌고 가는 성격 아닙니다. 물론 물리거나 종목이 지지부진할 때는 길게 끌 수 있지만 올라가면 팔고 눌러주면 다시 사는 건 반복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지는 않을 거다. 대신 길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단타성 종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이 종목명은 제가 혹시 종목명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실까 봐 그런 건데 종목명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편안하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장을 좀 멈췄으면 좋겠고 오늘 그냥 뭐 HTS라든지 이런 거 보기가 싫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싫은 분들도 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런 힘든 시장 버틸려면 버팀목이 필요하잖아요. 저랑 함께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 얘기하면서 힘든 시장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의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고 해서 네.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9월 달에 지금 네. 아이폰 15가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수혜주로도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아이폰에 대해서 큰 수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면 카메라, 국내 이제 폴디 줌 카메라, 네. 전면 카메라 쪽 수혜라 아이폰하고는 큰 연관이 없지만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아이폰과 연관이 있든 없든 있든 없든 관련 테마로 묶이면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초전자체 관련 종목들이 다 연관이 스치기만 있어서 하면 가는 건 올랐죠. 아닙니다. 네. 다 연관이 있어서 가는 네. 건 아니에요. 그냥 스치면
갈 수 있다. 갈 수는 있다. 네, 이 부분 강조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요.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500원 사이 지금 보고 계시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